최근 L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 절도, 방화 등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에 한국인이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시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LA 지역에서 정치 사회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타임스 기자 리사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사회 정치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 임하는 모든 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자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뒤로 빼지 않고 뭐든지 참여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기자라는 직업을 좋아하냐고요? 저에겐 기자로의 삶으로 오기까지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호기심이 무척이나 많았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에게 왜 하늘은 파란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선생님은 끝내 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아빠의 오래된 백과사전을 꺼내 들고 밤새 책을 뒤지며 답을 찾아냈죠. 다음 날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늘이 파란 이유는 빛이 산란하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승리가 저의 탐구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등학교 신문 동아리 시절에도 큰 변한 점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저는 신문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주제는 학교 급식. 직접 설문조사를 했고 급식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솔직하게 기사로 썼습니다. 매주 같은 햄버거 이젠 지겹다. 라는 제목은 학교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죠. 급식실 직원들은 항의했고 학생들은 환호했으며 교감 선생님은 저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이유가 뭐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 결과 햄버거 대신 매주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첫 번째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절 저를 흔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큰 결단까지 내리게 되었는데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던 어느 날 뉴스에서 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인근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보도가 거의 없었죠. 저희 팀 프로젝트로 이 사건을 다뤘고 현장으로 직접 취재를 갔습니다. 사람들은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 그 프로젝트는 대학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전 교수님에게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평탄한 학교 생활을 하였고 졸업을 앞둔 저는 유명 방송국의 기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기자 시험은 무척이나 떨리더군요. 시험 과제로는 내가 취재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세요. 대학 시절 화학물질 유출 사건을 떠올리며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열정을 담아 에세이를 작성했는데요. 며칠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전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죠. 저에게도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었죠. 좋은 기회로 저는 이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진실을 알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과거 자신처럼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저에게도 기자라는 직업에 관한 큰 회의감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LA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소 40년 내에 캘리포니아주의 도시 지역을 가장 크게 태운 화재라고 AP통신이 분석하였는데요. 얼마나 큰 화재이냐면 위성을 띄워 LA 산불을 봤더니 5일간 일어난 산불은 여의도의 35배 이상의 크기로 탔다고 보고까지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LA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은 도시 지역 피해가 커진 배경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도시가 산지 쪽으로 점점 더 팽창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도시 인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사람들이 빨리 알아채 진화가 신속히 이뤄지는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화재는 이례적으로 강한 돌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하면서 도시 피해를 키웠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 지역에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 절도, 방화 등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는 사건들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취재차 LA 산불의 심각성과 각종 다양한 사건들을 알리기 위해 현장으로 파견되는데요. 그러나 LA 산불을 취재하면서 한국 이민자 커뮤니티와 깊이 연결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도착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산불 대피소의 한 사건으로 희망 속에서 드러난 진정한 민낯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 L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도시와 산지를 집어삼키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피해 지역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대피소에는 소중한 것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제가 본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피소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민폐를 끼치며 피해자들의 구조품을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현장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요. 산불 피해자들의 쉼터로 제공된 대피소는 기본적인 물품조차 부족해 보였습니다. 구호품이 들어오면 금세 동락이 일쑤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구호 물품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구호품이 도착하자마자 긴 줄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며 물품을 가져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윽박지르듯 물품을 요구까지 하더군요. 봉사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봉사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대피소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불신이 점차 커져가고 저 사람들 한국인 아닌가? 라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비난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들에 대한 불만을 취재차 나온 기자들에게 호소하기까지 했는데요. 나 역시 이 상황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인가? 라는 의문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는데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투와 억양이 어딘가 어색했던 거였는데요. 한국어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고 행동 방식에서도 다른 문화권의 특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대피소 봉사자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끝에 이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 출신의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LA 지역에 거주하던 중국계 주민들로 한국인으로 보이는 행동을 일부러 흉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들은 대피소에서의 혼란을 틈타 구조품을 독차지하고 자신의 행위를 한국인의 것으로 위장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본래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산불이 발생한 지역 근처에서 살지도 않았고 대피소에서 제공되는 무료 구호품을 노리고 일부러 몰려온 것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대피소 내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감이 넘쳤는데요.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직접 항의하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오히려 이중 국적자들은 더 큰 소리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왜 피해자가 아니란 거죠? 라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대피소의 봉사자들과 보안 요원들이 개입해 그들을 제지했지만 이미 피해자들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피소의 한국인 피해자들 역시 부당한 오해를 받아야 했으며 일부는 한국인들이 구호품을 독점하려 했다는 잘못된 소문에 시달렸어요. 이에 한인 커뮤니티는 즉각 해명에 나섰고
대피소 내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대피소 내 질서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과 구호품을 기부했으며 피해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김밥, 불고기 등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하며 현지인들과의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봉사활동 중 만난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인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네요. 이들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대피소 내에서의 한국인들에 대한 오해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반면 민폐를 끼쳤던 이중 국적자들은 더 이상 대피소에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반전도 있었는데요. 며칠 후 한인 커뮤니티는 대규모 모금을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필수품과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싸움으로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봉사자의 인터뷰 중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을지 몰라도 이런 작은 노력이 모여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죠. 이 사건은 현지 언론에 보도되며 한국인들의 봉사 정신이 재조명되었고 저는 기자로서 한국인의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는 대피소를 나와 산불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요. 산불은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 이재민 대피소에 남아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죠.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태우는 듯했고 연기는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다들 들리세요? 지금 이쪽 라인이 위험해졌습니다. 대피를 준비하세요. 소방관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대피소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리곤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이재민들에게 물과 담요를 나눠주며 그들을 서둘러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저는 자원봉사자인 지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땀과 재가 뒤섞인 얼굴로 지민은 피곤한 듯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도 무섭죠.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무서울 거예요. 그걸 그냥 두고 떠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렸고 한 아이가 대피소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멈춰. 저는 위험한 쪽으로 가려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갔습니다. 산불은 이미 그 방향으로 번지고 있었죠. 제가 아이를 쫓아 뛰어갈 때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뜨거운 공기가 폐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정말 이런 게 진짜 산불의 위험성이구나 느꼈어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외치더군요. 엄마가 거기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아이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지민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멈추자. 네 엄마는 대피소에 계셔. 지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안아들고 거센 바람과 싸우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도로로 밀려들었는데요. 연기가 두 사람을 삼키듯 덮쳐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피소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물병과 소화기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길을 뚫어야 해. 뒤따라온 자원봉사자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길을 필사적으로 뚫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지민과 소년이 무사히 빠져나오자 대피소 사람들은 박수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민은 아이를 안은 채 무사히 빠져나왔고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는 울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지민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인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당신은 남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라고요? 근데 결국 내 손이 닿는 곳에 누군가 있으면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람이 할 일 아닐까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손, 물집이 잡힌 손가락들. 저는 문득 평소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냉소와 무관심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그 아이를 보고 뛰어나갔잖아요. 그 용기도 같은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기사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불씨를 보았다. 그것은 연대라는 이름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산불이 진압된 후 저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산불의 초동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 초기 화재 경고를 퍼뜨리고 대피소를 가장 먼저 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단순한 한인 커뮤니티 자발적 참여 정도로 축소 보도하고 있었죠. 저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로 상사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 상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리사, 이 이야기를 한인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는 건 별로야. 사람들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야. 산불의 원인이나 피해 상황에 집중하자고. 뒤이어 저는 이렇게 말하였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초기 대응에 크게 기여했어요. 그 덕에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요. 그건 부차적인 일이야. 더 큰 그림을 봐. 큰 그림이라니요? 이건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상사와 언쟁을 끝내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깊은 한숨이 나더군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저널리즘일까? 어릴 때 꿈꾸던 기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였는데. 저는 다시 한번 과거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차갑고 객관적인 통계와 분석만으로 가득 찼던 기사들. 그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충돌 이후 저는 제 기사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제대로 조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커뮤니티 내부의 이야기를 더 깊이 취재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해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처음에 냉담한 반응을 받습니다. 과거 한국 문화를 무시하고 거리를 두었던 저의 태도가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리더가 말하더군요. 우리를 위해 기사를 쓴다고요? 왜요?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건 사실이지만 제가 틀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진실이요? 진실은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저 기사를 쓰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죠. 리더는 저에게 과거 이민자들이 산불로 인해 잃었던 것들과 그 과정에서 겪은 차별의 역사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동안 몰랐던 한국 이민자들의 고난과 연대의 역사를 알게 되며 그들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여겼던 저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취재 도중 이번 산불의 원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발업자와 부패한 정치인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커뮤니티의 몇몇 리더들이 그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저는 뒤이어 개발업자를 만나 그 일에 대해 따지는데요. 개발업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사를 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이건 돈이 움직이는 문제예요. 당신이 쓴 기사 따위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럼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잃고 목숨을 잃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현실을 보세요, 기자님. 이상론은 아무 쓸모 없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정의와 책임감에 대한 개인적 도전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기사로 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하지만 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여야 했는데요. 저는 기사에 한국 커뮤니티의 연대와 희생, 그리고 산불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과 존경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로 인해 저는 협박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으니깐요. 한인 커뮤니티 리더 종훈 씨가 얘기하더군요. 당신의 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도 놀랐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썼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자신도 변했어요. 한국을 부정했던 과거의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이제 당신은 진짜 우리 사람이 된 것 같군요. 전 자신의 정체성과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정의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며 저는 인간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불처럼 큰 재난 속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재난 속에서 드러나는 이기심과 민폐,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 우리는 재난 속에서도 서로 돕고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재난은 때로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피워내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때 진정한 인간애가 발휘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를 돕는 마음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후에도 기자로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겠다는 결심으로 저는 다시 한번 펜을 들었습니다. 리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리사의 이야기는 호기심에서 시작해 정의감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로 성장하는 여정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리사처럼 한 번쯤은 정의롭게 목소리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